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가 주최하는 2023년 서남아협의회 통일 골든벨 대회 사회를 맡은 협의회 간사 이기수입니다. 오늘 행사 식순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 순서로 여러분들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후에는 국민 일회, 개회사, 통일 골든벨 경과보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문위원들께서 보내주신 응원 영상 상영이 있은 후 골든벨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골든벨 대회가 끝난 후에는 2부 순서로 골든벨 수상자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이 있은 후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며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국기원 시험단의 태권도 시범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계속 막 보고 뛰었잖아.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특국령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서남아 협의회 통일 골든벨 대회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서남아 협의회장님이 한국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개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 통일관, 역사관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골든벨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일 골든벨 대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미래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서남아협의회에서 주관한 통일 골든벨 대회에서 1위를 한 학생이 협의회를 대표해서 서울 사무처에서 개최한 통일 골든벨 대회 결선에 참가해서 1위를 하는 등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 골든벨 대회에도 작년과 같이 서남아협의회 학생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남아협의회 골든벨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를 맡아서 운영한 교육기획 홍보분 서영옥 위원장님과 대회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지훈 간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엄경호 서남아협의회장님, 각국의 지회장님들, 분회장님들, 간사님들, 그리고 행사를 위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자문위원님들과 행정실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골든벨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오늘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옥 교육기획 홍보분과위원장께서 대회 경과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 서남아협의회 교육기획 홍보분과위원장 서영옥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2023 통일 골든벨 경과보고입니다. 3월 30일 민주평통 사무처로부터 2023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추진계획안 공문을 접수하고 3월 31일 엄경호 회장님, 이기수 간사님, 이소라 행정실장님과 서남아 대회 추진 협의를 하고 각 지회 및 분회에 행사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4월 30일 신청자 접수 마감한 결과 총 28명이 오늘 실력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참가 현황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네팔 5명, 방글라데시 14명, 인도 4명, 스리랑카 3명, 파키스탄 2명입니다. 문항은 객관식, 주관식 OX 유형이 출제가 되었고 문항 출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회 및 분회 간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총 60문항을 엄선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실력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30문항에서 올해는 60문항으로 문항수를 늘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5월 13일 스리랑카 김지훈 간사님께서 예비 소집을 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남아 협의회 골든벨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대회 진행 후 곧바로 시상식을 합니다. 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우수상 1명 30만 원, 우수상 2명 각 20만 원, 장려상 3명 각 10만 원, 그리고 모든 참가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또한 대회 결과 성적 우수자 2명에게 부여되는
특전이 있습니다. 총 43개 협의회 103명이 겨루는 서울 본선 대회와 통일체험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7월 18일에서 21일 3박 4일간 예정입니다. 골든벨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 여러분, 학교 공부와 병행하며 골든벨 퀴즈에 도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본인들에게도 또 우리 참가한 선수들에게도 예, 박수해 주십시오. 네, 끝까지 포기하는 사람 없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취의 기쁨과 성공의 미학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영옥 교육계 홍보분과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남아협의회 각국에서 이 자문위원님들이 보내주신 힘찬 응원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참여하신 모든 학생들 좋은 기회가 또 주어진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준비한 만큼 침착하고 자신있게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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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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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와! 네, 지금부터 카오스로 들어가셔서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골든벨 대회의 진행은 김지훈 간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지훈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통일 골든벨 카우 진행을 맡은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스리랑카 간사 김지훈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카웃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웃은 온라인 다중 접속을 통한 실시간 퀴즈 게임으로 정답을 연속으로 맞출수록 그리고 빨리 맞출수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며 오늘 카웃에서는 객관식, OX, 주관식 문제를 합쳐 총 60문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웃에 25명의 참가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한 30초 정도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긴장할 수도 있는데, 네, 좀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풀어보고, 네, 좀 심호흡도 하고, 네, 지금 인터넷에 이상이 없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6명이 들어와 있고요. 네, 다들 카웃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카웃은 객관식 24문제, OX 24문제, 주관식 12문제, 총 6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문제입니다. 객관식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해보고 정확히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정답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작 점수는 이렇게 되고요. 아직 문제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OX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false였습니다.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과 혜택의 총합은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 편익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false였습니다. 네, 정답은 동북공정이었습니다. 네, 이제 추후 점수 관련해서는 집계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지훈 간사님, 그리고 학생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점수 집계를 부탁드립니다.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작한 영상을 근거로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영상을 모두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국제법과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알아봅니다. 국제법이란 국제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쉽게 말해 한 나라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국내법으로 해결한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국제법입니다. 물론 국제법은 법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명확한 주체가 없고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 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가 아닌가 하는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들 간 교류가 많아지고 개인이나 국제조직도 국제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대에 이르면서 국제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제법을 기반으로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더 명확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독도에 대해 국제법상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영유권입니다. 영유권은 한 나라가 일정한 영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정말 일본의 말대로 영유권이 국제법상 일본에게 있는 것일까? 당연히 아닙니다. 국제법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조약 하나를 해석의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국제조약을 해석의 단초로 삼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 국제법이라는 법이 국제조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국제조약은 1951년 서명된 대일평화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도 하죠. 이는 일본과 연합국 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평화조약인데요. 대일평화조약의 제2조 A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처음에는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네? 그래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도서는 딱 3개의 섬이 아닙니다. 즉, 이 조항은 반환할 3가지 섬의 이름만 적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섬 중에 대표가 되는 3개의 섬을 표기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일본이 특정한 섬에 대한 권리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4천여 개 도서 모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린 대일평화조약의 목적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일평화조약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영토로부터 축출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을 기반으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카이로 선언의 목적이 대일평화조약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영토라는 문장에 집중해 봅시다. 이 문장의 의미는 일본이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하면서 약탈한 전체 영토들을 포함합니다. 즉,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영토 모두가 포함되고 당연히 거기에는 본래 우리나라 영토였던 독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과 목적을 함께하고 있는 대일평화조약에 표기된 포기의 대상에도 당연히 독도까지 포함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조항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는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대일 평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준비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본래 국제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도 그 조약의 내용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일 평화조약의 준비 과정에는 최종 조약문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나라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1차에서 5차까지 작성한 미국 측 초안과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작성한 영국 측 초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영국의 초안 모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또한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대일 평화조약이 준비되는 과정에서의 이런 문서들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대일 평화조약의 조항을 굳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대일 평화조약의 제19조 D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9조 D항. 일본은 점령 기간 중에 점령 당국의 지령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승인한다. 즉, 일본은 그 점령 당국의 지령이나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점령 당국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항복 이후 1945년 9월 2일부터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평화조약이 발효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의 점령 당국이 연합국 최고사령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 중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스케핀 677호입니다. 2020년 4월 동아일보에 독도는 한국 땅 결정적 근거 찾았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보도된 자료가 바로 이 스케핀 677호입니다. 이 자료는 당시 독도가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는 기록을 48개국 연합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적 공인 문서인 거죠. 그런데 이 문서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문서이고 이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점령 당국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일본은 스케핀 677호에 작성된 대로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받아들이고 승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가 우리 땅인 국제법적 근거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약간 개운하지 않은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 근거는 독도가 본래 예전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근데 만약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 본래 주인이 없는 무인도였다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진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번엔 역사적 증거까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512년 신라시대의 기록입니다. 신라의 이찬 이사부가 당시에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구와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적혀있죠. 또 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영에 속한 두 섬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도 적혀있죠. 또 있습니다. 숙종실록을 보면 안용복과 박어둔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인들 선원에 붙잡혀 일본에 끌려갔지만 이 때문에 조선과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한 분쟁의 일자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1696년 울릉도를 건너가는 것에 대한 금지령까지 내립니다. 이런 식의 명확한 역사적 자료들이 있는데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지라는 이유로 주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은 국제법이 어떤 법인지 또 국제법상의 독도가 어떻게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이 국제법을 통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거는 모두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을 당시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로 빼앗은 땅들은 인류 문명의 역사적, 보편사적 관점에서 점유권에 대한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명확히 하여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보다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읍 도동산 63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도는 우리 땅.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노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 장군이 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네, 상쾌한 음악을 들었는데요. 오늘 가만 보니까 인도의 이광일 지혜자, 인도 그다음에 그 자문위원님들 참석하셨고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에서 참석하셨네요. 대표로 우리 한 말씀만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그 이광일 지회장님, 혹시 통일 골든벨 함께 보시면서 학생들에게 격려 말씀이라든가 소감이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도에 있는 지회장 이광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골든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행사 진행해 주시는 우리 스리랑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엄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해마다 우리 학생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문제를 풀어보면 저도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좀 부끄럽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긴장감이 많았을 텐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주의 평통에서 행사하는 이 행사가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일 지회장님. 다음은 우리 방글라데시를 대표해서 방글라데시 송현희 지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 지회장 송현입니다. 결과가 우연찮게 저희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는데, 사실 인도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참가를 못 해가지고 올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방글라데시는 지난주에 예선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2번 했으니까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또 좋은 시간 또 선정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런 다른 나라 국가들 학생들하고 선의 경쟁 다시 한번 해서 모두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송현희 지회장님. 다음은 우리 파키스탄의 우리 정진환 간사님 나오셨네요. 파키스탄의 정진환 간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수 간사님, 김준 간사님, 또 모든 위원님들, 서영옥 또 위원장님 좀 고생하셨고요. 파키스탄은 2명밖에 참석을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또 결과를 또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진환 간사님. 그에도 참가하신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께 소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각국의 대표로 한 분씩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팔에서는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2부 순서인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 있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열띤 경쟁을 해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3명에게는 민주평통 서남아 협회장 상과 1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2023년 민주평화통일 서남아협의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통일 골든벨 대회 장려상은 방글라데시 김영인 학생 축하합니다. 파키스탄 신승윤 학생, 스리랑카 박성현 학생 축하합니다. 네, 세 명의 학생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상 2명에게는 민주평통 서남아협의장 상과 2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2023년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통일 골든벨 대회 우수상은 방글라데시 이한결 학생 축하합니다. 방글라데시 노재윤 학생 축하합니다. 아유, 방글라데시가 아주 선전을 했네요. 우리 송현희 지회장님 웃고 계시는 게 그냥 눈에 선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1인 최우수상 시상식 있겠습니다. 골든벨 대회 최우수상에게는 민주평통 서남아협의장 상과 3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2023년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통일 골든벨 대회 최우수상은 방글라데시 최주안 학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방글라데시 오늘 선전을 많이 했네요. 축하합니다. 오늘 최우수상 받은 학생, 우리 최주안 학생 수상 소감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주안 학생 혹시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수상 소감 한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주환입니다. 이제 매일 하루에 이제 한두 번씩 계속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주 좋은 성적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서남아협의회에서 1위와 2위 입상한 2명의 학생은 7월에 개최하는 서울 본선대회에 서남아를 대표해서 참가하게 됩니다. 학생들, 오늘 수상한 학생들 모두 축하하고 또 오늘 참가한 모든 학생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는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가 주최하는 2023년 통일 골든벨 대회 및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